안녕하세요, 차이나스토리입니다. 지금 이 영상 때문에 대만 유튜버 2명은 캄보디아 사회 불안을 선동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막구 실권자인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는 대만 유튜버들이 캄보디아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하면서 사법부는 감형이나 사면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 전체를 보면 정말 이런 인간들이 있나 하면서도 우리나라나 대만이었다면 아마 최악의 경우라도 유튜브 접고 자숙하는 걸로 마무리할 수준이었겠지만 이 캄보디아, 미얀마는 다르죠. 이 친구들이 임자를 잘못 만나도 한참 잘못 만난 것 같습니다. 요즘 취업 사기를 당한 대만과 대륙의 젊은이들이 전화 금융사기 범죄 활동에 강제로 동원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중화권의 큰 사회 이슈가 되자 이 대만의 크리에이터들인 와난 샤오지와 아나오는 이걸 영상으로 만들면 돈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취재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잠입했다가 그들에게 납치당하고 마지막에는 탈출한다는 스토리에 가짜 영상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2월 12일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에서 와난 샤오지는 자신이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의 카이보 단지에 있다고 했지만 배경 건물을 보면 실제로는 현재 건설이 중단된 골든 선스카이 카지노 인근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보면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는 도망치다가 카메라를 빼앗기고 기절한 듯한 상황으로 종료됐고요. 그 다음날 올라온 영상은 탈출하는 듯한 동작을 취하면서 자신이 전기 고문에 강제로 삭발당하고 장기도 적출당할 뻔했다는, 그러면서 집사람도 보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고 다시는 캄보디아에 오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일 후인 2월 14일 캄보디아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고 와난 샤오지와 아나오의 영상은 조작된 영상이고 이들의 체포 과정에서 제복과 가면 등 다수의 증거물을 압수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경찰 발표 하루 만인 15일 캄보디아 시아누크성 법원은 대만 유튜버 2명이 인신매매, 고문, 성폭행, 장기 매매 등과 관련된 가짜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징역형에 더해서 각각 400만 캄보디아 달러의 벌금까지 부과했습니다. 시아누크성 성장은 법원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대만 유튜버들은 1월부터 캄보디아 촬영을 계획했고 2월 11일 푸놈펜으로 입국, 시아누크빌로 이동 중에 촬영에 필요한 제복과 모조총, 가짜 혈액 등 소품을 구입, 12일 저녁 시아누크성 공사가 중단된 건물에서 가짜 영상을 촬영 배포했다고 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 때문인지 훈만의 캄보디아 총리도 와난 샤오지의 아내 아이퍼가 대만에서 남편이 취업하던 이유에 대해 모른다고 했지만 아이퍼는 와난 샤오지로 받은 영상을 편집, 포스팅해서 100만이 넘는 조회수를 만든 장본인으로 공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공개한 기자회견 영상을 보면요, 와난 샤오지와 아나오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도 하고 생방송은 가짜였고 캄보디아는 치안이 안정적이고 관광하기 좋은 나라다. 캄보디아 정부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시아누크성 성장은 대만 유튜버들은 2년 형기를 마친 후 추방된다고 했습니다. 올해 31살인 와난 샤오지는 구독자 13만의 유튜브 채널 와난 샤오지를 운영하면서 페이스북에도 19만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대만의 크리에이터입니다. 다루는 콘텐츠는 주로 폐가를 다니면서 유령과 관련된 영상을 찍었습니다. 2020년 폐병원에서 생방송 중 미이라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유명세를 얻었고요.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일본에서 촬영한 폐병원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떡상한 유튜버입니다. 합계 체포된 34살의 아나오는 초자연적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로 폐병원 캠퍼스 호텔에서 생방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영상 주제 때문인지 그동안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와란 샤오진이 2년 전 장화시에서 진행한 생방송에서 칼을 든 노숙자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유료 광고 제품을 홍보해서 논란을 만들었고요. 이 과정에서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아나도 3년 전 군부천 폐 건물에 무단 침입해서 현장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던 남녀의 모습을 동의 없이 생방송으로 중계했다가 무단 주거 침입과 음란 영상물 배포 혐의로 각각 징역 35일에서 75일을 선고받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답이 없는 인플루언서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19일 마나이 총리는 캄보디아 정부가 팬데믹 이후 외국 관광객 유치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유튜버 2명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캄보디아에서는 납치가 일상적이라는, 캄보디아는 치안이 불안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영상을 찍어 온라인에 유포, 국가 이미지와 관광산업 그리고 캄보디아 국민에 큰 피해를 줬다.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은 18일 아버지인 훈센 전 총리도 사법부에 가명이나 사면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훈센 전 총리는 1997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30년 가까이 캄보디아를 통치하다 지난해 8월 사임하고 아들인 훈 마나이에게 정권을 넘겨줬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준 후에도 훈센 전 총리는 적어도 2033년까지는 다른 직책을 가지고 국가에 봉사하겠다. 다시 말하면 태상황의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센 부자가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원인 때문인데요. 훈센 전 총리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파트너로 참여해서 중국의 지원을 받아 시아누 구성을 경제 특구로 개발하길 원했고 그의 뜻대로 중국 투자자들을 대거 유치했지만 아쉽게도 현재 시아누 구성의 상황은 지난 미얀마 KK 단지 영상에서 보듯이 시아누 구성은 중국과 동남아 범죄 집단들의 천국이 됐습니다. 도박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들이 모여들고 인신매매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미얀마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로부터 범죄 집단을 단속하라는 압박을 받아온 상황이었습니다. 또 국가 주요 산업인 관광산업이 팬데믹 이전 대비 3분의 1밖에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캄보디아 치안이 불안하다는 가짜 영상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고 또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할수록 이슈가 되면서 캄보디아도 피해자라는 인식을 국제적으로 크게 홍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 정부와 인신매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사실 취해왔지만 현재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아누 구성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들이 모여들고 대만에서는 캄보디아에 4천여 명의 대만인들이 실종되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대만 경찰 발표를 보면 실제 120여 명이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합니다. 120여 명이라도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죠. 조회수만 올 수 있다면 유튜버들이 허위 조작 동영상을 만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태풍 피해 상황을 생중계해 수익금을 챙긴 유튜버가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생중계 이 자체 문제가 아니라 극적인 효과를 노려 다른 영상을 가져다가 실제 피해 영상인 양 가짜 영상을 만든 것 때문인데요. 현재 유튜브는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1위이면서 허위 정보 유통 경로 1위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이들 대만 유튜버들이 만든 가짜뉴스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인권 문제로 꾸준히 그리고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캄보디아 정부에 캄보디아 국가 이미지는 외국으로부터 왜곡당했다라는 명분을 줬고요. 돈이 되면 뭐든지 다 한다는 이 파파라치들로 악명이 높았던 홍콩과 대만, 역시 대만이라는 외부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기회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ជាបន្តសាលាបឋមសិក្សាសម្ដេចជាស៊ីមបាត់ដំបង